이 모든 장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드론은 모래 폭풍으로 인해 이미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극심한 폭염 속에서는 열감지 카메라는 무용지물입니다. 수색견들은 30분조차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며 우리가 보유한 모든 최첨단 기술력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애리조나 사막의 중심에서 모든 작전 계획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완벽한 팀워크마저도 이 타는 듯한 사막의 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으나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한 줄기 희망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국경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애리조나 특수수비대 팀장입니다. 과거 연쇄 범죄자를 추적하는 FBI 행동분석팀에서 15년간 근무했으며 이후 국경 특수작전팀의 리더로서 7년을 봉직했습니다. 하버드 범죄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 이 한낮의 사막 한가운데서 저의 화려한 이력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섭씨 45도를 상회하는 열기는 저의 모든 경력과 자부심을 무력화시켰고 첨단 장비들은 고가의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레인저 본부, 여기는 델타팀 K9 유닛. 전원 탈진으로 임무 중단을 보고합니다. 부팀장 이든의 무전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 팀의 자랑이던 셰퍼드 수색견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 번째로 쓰러진 직후였습니다. 각각 50만 달러가 넘는 최첨단 냉각 장비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극한의 환경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땅에 지쳐 쓰러진 맥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FBI 훈련소에서 최고 성적을 자랑하던 독일 셰퍼드였지만 이 사막에서는 그저 지친 개에 불과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냉각조끼와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마저도 이 폭염을 이겨내지 못했으며 물을 부어주는 것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수색견들을 보유했다는 우리의 자부심은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놓쳤습니다, 팀장님. 준 대원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밀반입 물량은 최소 100k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경이 마약 카르텔의 전용 통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 팀은 최근 6달간 마약 조직과의 숨바꼭질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극렬한 더위를 이용하여 수색견들을 무력화시키고 첨단 장비의 사각지대를 공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새로운 수색 전략이나 FBI에서 도입한 최신 작전 매뉴얼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비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신임미나 대원이 1만 달러짜리 열감지 카메라를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드론은 모래 폭풍 때문에 먹통이고 열감지 카메라는 폭염에선 쓸모없습니다. 수색견들은 30분도 버티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본부에서도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는 우리의 무능함이 비판받았고 마약 조직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우리를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이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강한 개, 더 좋은 장비, 그 모든 것이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저는 묵묵히 지평선만을 응시했습니다. 15년간 FBI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사건들을 해결해왔고 국경 수비대에서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번만큼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은 우리의 한계를 비웃듯 침묵했고 뜨거운 바람을 타고
수색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전해져 왔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팀원들 모두의 눈빛에는 깊은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는 팀원들의 사기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고 팀장으로서 더 이상의 희망적인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본부로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저는 제 경력 중 가장 큰 위기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FBI에서도 국경수비대에서도 언제나 해답을 찾아왔던 제가 이번만큼은 진정한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차량을 휩싸고 있을 때 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박재혁이라는 친구가 떠오르네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재혁, 그는 누굽니까? 준은 휴대폰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육군 특수부대에서 활동했던 수색견 트레이너입니다. 그가 개발한 훈련 방식이 독특해서 한동안 업계에서 화제가 됐었죠. 한국계 미국인인데 특이하게도 진돗개를 훈련에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진돗개라는 생소한 이름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개라고 합니다.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군요. 적응력과 지능이 뛰어나다고는 했지만 준은 말끝을 흐렸고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회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거운 심정으로 본부에 도착했지만 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돗개. 과연 이 낯선 이름이 우리가 놓친 퍼즐 조각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사무실 벽에 걸린 FBI 공로상과 국경수비대 특수공로 메달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이은 실패로 팀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상부에서는 매일같이 질책성 전화가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혁입니다. 특수 수색견 트레이닝 전문가죠.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 저는 그의 젊은 나이에 놀랐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그의 이력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 수색견 트레이너 출신의 국제 재난구조견 훈련 전문가였습니다. 팀장님, 진돗개를 도입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회의실에서 그가 꺼낸 첫 제안에 팀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은 거의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진돗개라고요? 그 작은 개들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애리조나 국경이라고요. 박재혁은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의 극한 기후를 견뎌온 품종이죠. 영하 40도의 혹한기에서도 영상 40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생존해 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진돗개의 다양한 활약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산악구조대에서 활동하는 모습,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독일 셰퍼드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로 무슨 수색을 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는 이미 최고의 수색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할 뿐이죠. 박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한국 해안경비대의 기록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진돗개가 조난자를 발견하는 장면이에요. 영상 속에서 흰 진돗개 한 마리가 거친 파도와 폭우를 뚫고 헤엄쳐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체구로 성인 남성을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강점은 크기가 아닙니다. 박재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개들의 뛰어난 적응력과 판단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충성심이 핵심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려는 의지가 있죠. 미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들을 데려왔다는 겁니까? 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2마리의 흰 진돗개가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부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독일 셰퍼드들에 비하면 작아 보였습니다. 이쪽은 백호 바이후, 저쪽은 풍운 풍윤입니다. 한국 군견훈련소에서 특별히 선발된 개체들이에요. 2마리 모두 산악구조와 수색작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백호와 풍운은 조용히 박재혁의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독일 셰퍼드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차분함과 함께 마치 우리를 관찰하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실전 테스트를 해봅시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폭염 속에서 수색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박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카르텔은 우리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개들이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이라면 지금 당장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진돗개들이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 팀 내 분위기는 예상외로 냉담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개들이 과연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준 역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셰퍼드보다 작고 체력도 약해 보입니다. 이 폭염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박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힘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적응력과 전략적 사고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믿어보십시오. 그날 저녁 훈련장에서 첫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백호와 풍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백호가 주변 환경을 신속하게 스캔하며 넓은 범위를 담당하자 풍우는 세밀한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마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팀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서로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미나가 놀라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눈에 띈 점은 진돗개의 에너지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독일 셰퍼드들이 격렬한 움직임으로 쉽게 지치는 반면 진돗개들은 짧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준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친구들이 뭔가 다른 건 확실하네요.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진돗개들에 대한 팀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백호와 풍운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었고 주변 환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임무를 시작한 것처럼 보였죠.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이미 섭씨 43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독일 셰퍼드들은 이러한 날씨에서 30분도 버티지 못했었습니다. 박재혁은 두 진돗개에게 특별한 장비도 착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그릇을 떠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훈련장 여러 곳에 마약 샘플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코스였으며 뜨거운 모래 위로 끌며 이동한 흔적도 지워두었고 바람이 부는 방향까지 고려한 난이도였습니다. 우리의 최고 수색견들도 이 코스를 완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호와 풍운이 출발선에 섰고 박재혁은 특별한 지시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신호를 대신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마리 진돗개는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백호가 넓은 지역을 빠르게 스캔하면 풍우는 세밀하게 수색하며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더위에 지친 기색도 없이 효율적으로 구역을 분할하여 수색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45분이 지났는데 지치지도 않네요. 1시간이 경과했을 때 백호와 풍우는 숨겨둔 모든 마약 샘플을 찾아냈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우리가 은폐했던 모든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약간의 헐떡임은 있었지만 여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이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셰퍼드들은 이 정도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박재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백호와 풍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수색견이 아닌 우리와 함께 싸울 동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개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이후 일주일간 백호와 풍우는 현장 적응 훈련을 받았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첫 실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추정 물량 200kg 이상, 무장 인원 다수 발견. 한밤중에 울린 비상전화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즉시 특수작전팀을 소집했고 박재혁과 진돗개들도 현장으로 호출했습니다. 이것은 백호와 풍운의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진돗개를 투입하시는 겁니까? 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작전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애리조나의 사막은 여전히 섭씨 38도를 가리키며 뜨거웠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색견들은 이미 더위에 지쳐 제대로 된 수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호, 풍운 준비됐나요? 박재혁이 두 진돗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개가 아닌 전문가의 면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든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수색 범위가 너무 광활합니다. 이 지역을 전부 수색하려면 최소 5시간은 걸릴 텐데 그 전에 용의자들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백호와 풍우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짠 듯이 움직였습니다. 백호가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훑으며 특이점을 찾아내면 풍우는 그 주변을 정밀하게 수색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미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백호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백호는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섰고 풍운도 재빨리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확인해 보니 지면에 희미한 발자국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색견들은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미세한 흔적이었습니다. 놀랍군요. 박재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마약 조직이 자주 사용하는 이동 경로의 특징이죠. 진돗개들은 그 흔적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30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작은 협곡 근처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작전팀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 협곡 안쪽에 여러 명의 인형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복잡해졌습니다. 용의자들이 우리의 존재를 눈치챈 것입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모두 엄폐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호와 풍우는 총성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용의자들의 후방을 빠르게 차단했고 풍우는 그들의 퇴로를 효과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준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개들이 전술적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특수부대원들처럼 정확했습니다. 총성과 연막 속에서도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용의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용의자 12명을 전원 체포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마약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팀원 중 어느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든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수색과 체포 작전은 처음 봤어요. 박재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진돗개는 단순한 수색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가이자 전술가입니다. 작전 종료 후 저는 두 진돗개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시간이 넘는 격렬한 작전 끝에도 그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기색도 없었죠. 본부로 돌아가는 길, 팀원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존경과 신뢰가 가득한 눈빛으로 백호와 풍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돗개들은 정말 특별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돗개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크기나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판단력,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극한 환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적응력. 이것이 진돗개만의 특별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호와 풍운이 이제 막 자신들의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마약 조직 검거 작전 성공 이후 백호와 풍운의 명성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FBI에서도 관심을 표명했고 다른 주의 국경 수비대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의 한가운데서 9살 소녀 엘리나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지 목장주의 딸이었던 엘리나는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나갔다가 폭풍우를 만나 낙마했고 그 과정에서 말과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소녀가 실종된 지 이미 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엘리나의 아버지는 절박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지역은 새벽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 딸이 제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이라 예보했으며 맹수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정예 수색대가 즉시 투입되었지만 광활한 사막에서 작은 소녀를 찾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습니다. 기술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드론도 소용없습니다. 모래 폭풍 때문에 열감지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독일 shepherd들 역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일교차와 모래바람 때문에 냄새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나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호와 풍운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들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돗개들이 뛰어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닌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진행하세요. 박재혁은 엘리나의 옷을 백호와 풍운에게 맡게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특히 백호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마치 자신의 새끼를 찾는 어미의 눈빛 같았습니다. 놀랍군요. 박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엘리나의 상황을 완벽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두 진돗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방향과 지형을 고려하며 마치 엘리나의 심리를 읽은 듯한 경로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미나가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습니다. 작은 신발 자국, 분명 엘리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곧 모래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수색견이었다면 여기서 추적을 포기했을 테지만 백호와 풍운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발자국이 사라진 후에도 확신에 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풍운이 앞장서서 길을 열면 백호는 주변을 경계하며 뒤따랐습니다. 마치 엘리나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백호가 크게 짖었습니다. 작은 바위 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달려가 보니 정말로 엘리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백호가 다가가자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조심스럽게 엘리나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워진 피부를 느낀 백호는 멈추지 않고 엘리나에게 온기를 전달하려는 듯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미나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백호가 엘리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엘리나는 백호의 따뜻함을 느낀 듯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추워. 따뜻해. 백호는 풍운을 향해 짧게 짖어 신호를 보냈고 풍운은 즉시 그 지역을 경계하며 다른 위험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진돗개의 완벽한 협력은 마치 이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엘리나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백호가 옆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머리를 지켜주자 엘리나는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백호야. 엘리나의 아버지가 달려와 딸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을 때 백호와 풍운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이 주위를 경계하며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소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호와 풍운의 태도가 갑자기 경계태세로 바뀌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혁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뭔가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눈이 나타났고 작은 숨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퓨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 백호와 풍운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팀워크로 퓨마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정면에서 퓨마의 시선을 끄는 동안 풍운은 측면에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 같았습니다. 결국 퓨마는 물러났고 우리는 안전하게 엘리나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나의 처는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다행히도 치명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엘리나의 아버지는 딸을 끌어안고 흐느꼈고 베코와 풍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진돗개들은 조용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임무를 완수한 자부심과 함께 한 생명을 구했다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막의 기적, 천사의 수색견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죠.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구조 이후의 베코와 풍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입원한 엘리나를 매일 찾아갔고 특히 베코는 엘리나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엘리나는 단순한 임무 대상이 아닌 보호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박재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특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인간의 감정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그들은 수색견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날 베코와 풍우는 한 소녀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 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동료애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나 구조 사건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우리 팀에게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말입니다. 저는 FBI 특수수색팀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그날 아침에 걸려온 전화는 특별했습니다. 애리조나 북부 산악지대에서 대형 불곰이 출몰하여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체중 500킬로가 넘는 아메리카 불곰입니다. 이미 가축 3마리를 공격했고 등산객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불곰은 민가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팀이 이미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취총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곰의 피부가 너무 두꺼워서 마취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형이 너무 험해서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독일 셰퍼드들은 이미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불곰의 크기와 위협감에 움츠러들었고 몇몇은 겁에 질려 도망쳐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재혁이 제안했습니다. 베코와 풍운을 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이 즉시 반대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저 거대한 불곰을 상대로 그 작은 개들을 보낸다고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박재혁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진돗개는 과거 한국에서 호랑이 사냥에도 참여했던 개들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강점은 크기가 아닌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곰은 더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고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하세요. 베코와 풍운이 투입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불곰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계적인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것을 보세요. 그들이 불곰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의 움직임은 경이로웠습니다. 베코가 불곰의 주의를 끌면
풍우는 측면에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불곰을 교대로 위협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불곰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능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위험해졌습니다. 불곰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백호를 향해 돌진한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500kg이 넘는 덩치가 달려드는데 백호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호는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곰의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피하면서 동시에 불곰의 후면을 공격했습니다. 풍우는 즉시 반대편에서 교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든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저것은 단순한 피하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전술이죠. 진돗개들의 전략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들은 불곰을 지치게 만들면서 동시에 산속 깊은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불곰은 점점 더 지쳐갔고 결국 진돗개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지금입니다. 박재혁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준비했던 마취총을 발사했고 이번에는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지친 불곰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고 마취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우리는 백호와 풍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무를 완수한 자부심에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대형 포식자 제압 작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존재군요. 마을 주민들은 진돗개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백호와 풍운을 용감한 기사라고 부르며 끊임없이 쓰다듬었죠. 진돗개들은 그런 관심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임무였다는 듯이 말입니다. 박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팀워크로 극복합니다. 게다가 임무가 끝난 후에도 절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날 밤 백호와 풍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새로운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작은 영웅들의 큰 승리, 진돗개, 불곰을 물리치다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작전 중에 보여준 그들의 냉철한 판단력이었습니다. 백호와 풍우는 단순히 맹수가 아닌 진정한 도전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지혜와 용기로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곰 작전의 성공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호와 풍우는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법집행 컨퍼런스장.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전 세계에서 모인 3천여 명의 법집행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양옆에는 백호와 풍운이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수색견이 아닙니다. 제가 연단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혁신가이자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입니다.
객석에서는 경이로운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년간 백호와 풍운이 이룬 성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16건의 마약 적발, 유시모 3명의 실종자 구조, 그리고 수많은 위기 상황 해결. 이는 기존의 어떤 수색견 팀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입니다. 섭씨 45도가 넘는 폭염, 영하의 한파, 모래 폭풍. 이러한 조건에서도 그들은 완벽한 임무 수행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백호와 풍운의 활약상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실종된 소녀를 구조하는 장면, 대형 불곰을 제압하는 순간, 폭풍우 속에서 조난자를 발견하는 모습. 장면마다 청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백호와 풍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백호와 풍운의 성공 이후 전 세계에서 진돗개 도입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야드, 프랑스 국가 경찰, 호주 국경수비대. 그들 모두 진돗개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우리는 K9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세대의 수색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백호와 풍운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 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크기와 힘만을 중시해 왔는데 진돗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재혁은 이제 국제적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진돗개의 특별한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훈련 방법론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자주 강조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의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그들은 특별한 적응력과 지능을 발달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있을 뿐이죠. 애리조나 국경수비대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마리의 진돗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약 적발률은 300% 증가했고 수색 구조 성공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진돗개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백호와 풍운은 이제 신입 진돗개들의 멘토가 되어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베테랑 교관처럼 젊은 진돗개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어느 날 박재혁이 훈련장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보세요. 백호가 새로운 수색 전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백호는 복잡한 지형에서 효율적으로 수색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고 어린 진돗개들은 그것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학습과 전수의 과정이었습니다. 박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는 매우 드문 능력입니다. 최근에는 의료계에서도 진돗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후각과 직관력은 특정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의학 연구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법 집행 분야를 넘어 의료, 재난구조,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년 전 애리조나의 뜨거운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혁신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백호와 풍우는 단순한 수색견의 범주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백호와 풍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크기가 아닌 지혜로, 힘이 아닌 전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진돗개는 단순한 수색견이 아닌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끝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없는 사막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 작은 희망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여러분은 목격하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혁명적인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용기로 불가능을 극복한 이들의 여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어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또한 이 영웅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음 혁명의 시작을 앞당기는 힘이 됩니다.